안녕하세요. 2025년 7월 20일자 스톡 차트 애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브로드컴, 알파벳,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보실까요? 엔비디아 차트고요.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이 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받으면서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는 여기서 저항받고 바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나 싶었는데 화요일날 바로 다시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이 레퍼런스 라인에 해당되는 트렌드 라인의 위쪽에서 장이 형성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수요일날 다시 아래쪽에서 장이 형성되면서 저항을 받는 모습, 그리고 목요일도 비슷하게 걸쳐 있긴 하지만 레퍼런스 라인을 따라서 위아래에서 장이 형성됐고, 금요일에는 결국 밀려 내려오면서 이 트렌드 라인의 아래쪽에서 장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트렌드 라인이 신고점들을 만드는 어떤 저항선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계속 얘를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결국은 얘를 가지고 이렇게 패러렐 채널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패러렐 채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받고 이 패러렐 채널 상한선에서 저항받고 그렇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다 이제 트렌드 라인을 하나 더 그려주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도 하나 그려줄 수 있는데 얘는 부수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트렌드 라인을 왜 또 그렸냐면은 사실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서 저항을 받고 이 저항도 이중으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 트렌드 라인을 쭉 따라서 이 패러렐 채널이 없다고 했을 때는 요 그냥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만 보여줬는데 패러렐 채널 딱 그리고 나니까 여기서 저항을 받았구나 확실하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항받고 여기서 저항받고 물론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기는 합니다만 이 따라서 올라가는 거는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에서는 위쪽에 이게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이 이 트렌드 라인의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얘가 트렌드 라인 패러렐 채널의 저항을 받고 이렇게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서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이 이제 여기서 겹쳐지면서 여기서 이중으로 저항을 받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비로소 들어오겠구나라는 그런 시그널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중간에 여기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한번 지지를 받을 것이고 더 내려오면 여기에 있는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화요일의 고점이 여기서 금요일에 지지선으로 사용이 됐었기 때문에 이 지지선 이 레벨을 극복해야 이 안쪽으로 또 들어올 수 있겠구나 하는 기준선으로 또 이 레벨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항을 받아서 일단 시작은 이쪽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까지 밀려 내려왔으니까 이제 이 안쪽에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 이 위쪽 여기서 저항받은 이 안쪽에서 저항이 벌어질 확률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 레벨을 기준으로 월요일에 이 위쪽에서 장이 형성 시가가 이 위쪽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아래쪽에 있을 것인지에 따라서 위쪽에 있으면 이 위쪽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지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다시 빠져서 내려올 확률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과 이 패러렐 채널 하한선 그리고 여기 올라가는 이 오래된 트렌드 라인이죠. 이 트렌드 라인도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 그래서 엔비디아는 일단 다음 주에는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이거 필요 없고, 패러렐 채널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였죠.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 뭐 여기까지 진행이 됐어도 이런 레벨도 크게 의미가 없죠, 이제. 그래서 일단은 지울게요. 그리고 월화수 계속 따라 올라갔죠. 오히려 신고점을 갱신할 때 기준선으로 놓고 보려고 했었던 이 밑에서 올라오는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화수 목요일에 치고 올라갔다가 금요일날 신고점 만들면서 다시 빠져서 내려오면서 이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버렸죠. 그래서 지지를 받았다는 얘기는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다는 얘기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때 밑에서 올라오는 여기서 이렇게 새로 로하이 레퍼런스죠. 로하이 레퍼런스를 이렇게 그려서 이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저항선 가능성을 놓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더 치고 올라갔을 때 이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뿐만이 아니라 이 위에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에서도 저항을 받을 수 있다. 하나 있는 것보다는 두 개 있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이 패러렐 채널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플이네요. 애플은 좀 답답한 상황이죠. 일단 지난주에 여기서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가는 목요일로 해서 금요일에 여기서 지지를 받은 데까지 진행이 돼서 여기서 지지를 받았으니까 이제 더 위쪽에서 이렇게 상승을 할 가능성도 있겠구나. 물론 214.62까지 가면은 또 저항을 받겠지만 뭐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월요일날 빠져서 내려와 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그리면서 조금씩 올라가긴 하지만 뭐 잘 보시면 알겠지만 5개가 다 도집니다. 뭐 일단 트레이더들이 일단 이 종목에 대한 컨피던스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도지가 이런 식으로 연달아 있다는 거는 뭐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것도 있지만 그 자체에 대한 컨피던스가 없다는 얘기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저점과 고점이죠. 이 한 주 동안의 저점과 고점 이 사이에서 이렇게 장이 벌어질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고요. 이 레인지의 상한선, 하한선을 뚫고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서 저항선 아래는 또 지지선 이렇게 계속 보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안쪽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겠고요. 게다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무역 협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중국과 무역 협정이 제대로 벌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펜타닐 관련해서는 중국에 좀 유화적인 얘기를 했다가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협상의 진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래도 애플은 다음 달 중국과의 관세 유예 조치가 해결될 때까지는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다른 나라들과 유예 조치가 끝나는 8월 1일 그때까지 그때의 분위기가 또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하고도 협정이 잘 안 되면 중국하고는 더 협정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합의를 이뤄내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면 애플은 그렇게 당분간은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알파벳처럼
AI 분야가 조금 잘 나간다고 하기엔 좀 어렵죠. 그래서 애플은 AI에서 뒤처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지난 그 전주에는 이렇게 그 깜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애플은 당분간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일 것으로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애플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이네요. 네, 아마존도 뭐 그렇게 잘 올라가는 편은 아니죠. 지금 보시면 그 이 레인지에 일단 갇혀 있었다가 전주 금요일 날 이렇게 훅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시작하나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225.86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밀려 내려왔죠. 그래서 도지 형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금요일 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도 도지, 화요일에도 도지. 그래도 도지지만 올라가긴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색깔이 초록색이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트렌드 라인이기보다는. 그런데 수요일날 확 꺾였죠. 확 꺾여지면서 다시 223.30 레벨. 전주 금요일날 어렵게 치고 올라갔었는데 다시 3거래일 만에 훅 빠져서 내려왔고, 그래도 여기서 그나마 지지를 받아서 올라가서 다시 금요일날 전주 금요일처럼 훅 치고 올라갔었죠. 그래서 여기 갭 상승하면서 올라갔지만 225.86까지는 넘어서지 못하고 넘어서긴 넘어섰는데 이제 여기에 다 걸쳐 있는 거죠. 걸쳐 있으면서 컨펌을 하지 못하고 여기서 그나마 225.86을 넘어선 거에 만족하는 정도로 일단은 올랐습니다. 뭐 전주 종가에 비하면 오른 거죠. 그래서 오른 건 오른 건데 그렇게 만족스럽게 올라간 상황이 아니라서, 그래서 일단 여기서 트렌드 라인 하나씩은 그려주고요.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런 트렌드 라인도 이렇게 겹쳐서 됐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중 지지를 받아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이 레벨들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는 그런 트렌드인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어떻게 장이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계속 상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이 레인지 안쪽으로 밀려 내려올 것인지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이네요. 브로드컴은 뭐 잘 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안쪽에서 이렇게 장이 벌어지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걸쳤고 금요일에 여기까지 했다가 그래서 월요일에 여기에서 걸쳤고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길 기대를 했는데 이 삼각형에서, 근데 이 위쪽으로 안 가고 아래쪽으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래서 이 빠져서 내려올 가능성이 좀 크구나 봤는데 화요일에 바로 치고 올라가서 이 전고점을 지지선으로 삼고 트렌드 라인에서 이중 지지 받고 축 치고 올라갔죠. 하지만 도지를 만들었고, 수요일에 다시 같은 레벨에서 내려오면서 277.71 안쪽으로 한번 또 들어왔다가 그래도 도지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쭉 치고 올라갔다가 금요일에 쭉 빠져서 내려왔는데 다 이 트렌드 라인에 걸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쳐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신고점을 만들 때 신고점을 만드는 기준선이 될 만한 로아의 레퍼런스가 필요했죠. 그래서 로아의 레퍼런스를 그리면서, 이 로아의 레퍼런스는 사실은 목요일날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그려놨던 거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 닿지는 못하고 금요일 다시 밀려 내려왔지만 여기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로아의 레퍼런스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놔뒀고, 뭐 여기에서 그래도 음봉 만들면서 밀려내 지지는 받았지만 이 지지가 이 아래 닿고 올라가는 지지가 아니라 내려오는 지지였기 때문에 이 신고점 라인에서 이 레벨을 넘어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고,
다시 밀려 내려온다고 했을 때 이 레벨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새로운 레인지가 만들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근처에서 장이 시작되겠죠. 뭐 큰 갭이 없다면. 그렇게 되면 위로는 이 신고점, 그리고 아래로는 정고점이 만들어지는 이 레인지를 형성을 하겠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녹화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알파벳이네요. 알파벳. 네, 알파벳은 잘 나가고 있죠. 뭐 빠르진 않지만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돼서 181.11이 저항선이구나. 이걸 과연 뚫을 수 있을까 했는데 월요일날 일단은 뚫고 올라갔고 종가가 181.11보다 위쪽에 위치했고 그리고 나서 갭 상승했다가 올라가다가 밀려 내려왔지만 182.02가 버텨줬고 그래서 다시 갭 상승을 해서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와서 도지를 만들었지만 182.0에서 확실하게 저항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갭 하락해서 쭉 다시 밀려 내려서 181.12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는 저력을 발휘했죠. 하지만 전고점은 뚫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서 갭 상승을 또 했죠. 그래서 185.2를 결국은 닿았습니다. 뭐 뚫고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뭐 일시적으로는 뚫었지만 결론은 종가로는 뚫지 못한 상황이 돼버리면서 도지를 만들었지만 이 트렌드 라인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추세라면 계속 올라가서 187.50도 넘어가고 이 187.50을 넘어가서 191.75도 닿고 191.75보다는 이 고점을 새로 192.75 이 고점까지도 충분히 닿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전주에 있었던 181.11 얘를 뚫어냈다는 거. 그래서 185.2 얘도 뚫고 올라가면 187.50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레벨일 것 같고 얘를 뚫고 올라간다면 뭐 192.75까지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85.2를 벗어나서 187.50을 뚫는 게 1차 목표. 그게 달성이 된다면 그 이후로는 훅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알파벳은 정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메타네요. 메타는 별로 안 좋았죠. 일단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더 각도가 더 가파르게 되면서 이런 식의 다운 트렌드 라인을 만들었죠. 다운 트렌드 만들면서 얘를 따라서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이죠. 그리고 이것도 더 꺾였었는데 뭐 여기까지 지금 트렌드 라인을 그리기는 좀 그렇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이 파란색 다운 트렌드 라인을 기준으로 이 포인트에서 패러렐 채널을 만들었을 때 금요일에 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의 지지를 받고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만나서 다시 밀려서 내려와서 더 패러렐 채널 하한선 아래로 밀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단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뚫고 올라가서 이 레벨이나 이 레벨 위쪽으로도 이렇게 닿아서 이렇게 반등하는 게 좀 가능해 보인다라는 거 있고, 하지만 뭐 보시다시피 이 레벨들이 지금 다 깨졌죠. 여기서 이 레벨 710.79도 쉽게 깨졌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갭상승해서 올라갔지만 다시 밀려 내려오고 또 밀려 내려오고 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쉽게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는데, 그래도 금요일에 이 다운 패러렐 채널에 하한선 맞고서 여기서 닫고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게 좀 고무적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확실한 거는 일단 상승 트렌드가 꺾여서 하향 트렌드로 전환이 컨펌이 된 상태예요. 다른 앞에 있었던 6개 종목 들어가는 달리 메타는 하향 트렌드가 시작이 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꺾였던 거, 여기서 모멘텀 꺾인 거, 여기서 모멘텀 꺾인 거하고는 분위기가 전혀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V자로 꺾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꺾여서 내려가서 681.01까지는 일단은 가고 이 밑으로 내려가고 662.67까지 가게 되면 더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더 있다. 그래서 일단 681.01에서 지지가 될지 아니면 이 다음 패러렐 채널 하한선에서 지지가 될지를 확인을 하는 게 먼저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번 주에는 CPI가 있었죠. 그래서 CPI가 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뭐 똑같은 CPI 넘버를 뭐 어제 그 선물 차트 분석할 때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CPI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정도, 그리고 뭐 실제로 살짝 그 기대치보다 낮아서 뭐 그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상보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빠질 것을 기대했었던 분들은 인플레이션 스틸 거기 있구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래도 떨어진 건 떨어진 거 아니냐 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보고서 해석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패드와치에서는 그 시장에서는 7월은 동결이고 그다음에 9월, 10월, 12월 이렇게 3개가 남은 것 중에서 9월, 12월에 인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CPI 넘버도 그렇고 뭐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던 관세 관련된 것들이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관세 협정들이 뭐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9월 중순은 2달이나 남았고 7월 그 말 지나서 8월 초에 또 관세에 관련된 협정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추이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9월 달에 인하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 정도는 인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2번은커녕 한 번도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뭐 부정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은 관세 협정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물론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질러놓고서 다시 꽁무니를 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관세 관련된 것만큼은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관세 조치는 유예 이후에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준금리랑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된다면 기준금리 인하는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지금 그 주식시장 어제도 말씀드린 그 지수들의 움직임 이런 거 보면 주식시장이 딱히 방향을 잡지 않고 좀 기다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메인 이유가 8월 1일까지의 유예 조치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아직 확실하지가 않고,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향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지금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개별 종목들에 대해 그러니까 그 개별 상품 클래스들에 대한 관세 얘기를 자꾸 꺼내는데, 사실 그거는 개별 나라들을 협상할 때 나라들마다 다르게 그 관세율을 정할 거라고 했었던 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러니까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의약품 관련된 것에 대해서
더 많이 하겠다. 그렇게 되면 그 의약품 관련된 여러 나라들이 걸쳐 있는데 그 나라들과 따로따로 협상을 한다는 그 전제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그 미국 정부의 신뢰도가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켓이 쉽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그게 8월 1일에 끝나는 게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도 다음 주 금요일쯤 되면 또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정도까지는 좀 그 어떤 트레이딩 디시전을 좀 보류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보인 다음에 7월 마지막 주나 아니면 8월 되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오늘도 제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